자녀가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고 자녀와 깊이 대화를 해본 결과 자녀가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요, 부모님께서는 학교에 피해자에게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의사를 빠르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방법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사건이 가볍다면요, 피해자 측에서도 사건을 키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해 학생으로부터 가벼운 사과만 받고 가해 학생을 용서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안이 가볍고 피해 학생 측에서 동의한다면 학폭 사건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해 학생이 빠르게 사과를 하고 피해 학생이 이를 받아주고 용서를 한다면 굳이 교육지원청까지 가서 학폭위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가해 학생 측에서 사과를 했다면 학교 측에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리해야 할 일이 매우 많으므로 학폭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편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측에서 반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좋은 인식을 학교에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가보면요, 학교의 학폭 담당 선생님이나 관련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 심의위원들도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께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과의 의사표시는 이후 열리는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성도 가능성 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깊이 사과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만으로도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선도가 가능하다는 사실, 피해 학생과 화해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로도 학폭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